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바닷속 극한 직업 수중 용접사. 항공, 선박,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화재나 감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을 더 극한의 상황에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바닷속 맥가이버라 불리는 수중 용접사. 석유시 추선 수리, 수중 교각 설치, 방파제 축조, 해저 터널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잠수 기능사와 잠수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수목과 용접, 발파, 수중 촬영 등의 전문 지식도 겸비,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환경을 버틸 체력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나 해상구조대, 특전사 출신이 유독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선 바다로 가는 길부터가 험난합니다. 무려 15kg이 넘는 특수 헬멧을 포함, 그거 쓰고 들어가요. 산소통, 케이블, 용접 장비까지 총 30kg이 넘는 장비를 맨 채 수심 약 15m부터 최대 100m 이상까지 내려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물속에서 전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맞아. 감전사 같은 안전사고를 비롯해 케이블 작업선에 모기 감기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상어가 나타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차 이상 베테랑 작업자들도요. 항상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병, 수중 압력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감압병 등에 시달리는 분들도 부지기수. 맞아. 그래서 수중 용접사분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아유, 엄청 차이 나네, 40배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일을 하다 보니 보수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초봉이 보통 월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업무 강도에 따라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우, 정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확 온다. 예. 확 온다, 진짜. 정말 확 오네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중 용접사분들. 네, 고맙습니다. 춥지? 네, 멋진데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아우, 제목만도 무섭다, 진짜. 자, 세계 최강의 포식자, 지옥에서 온 악마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동물, 바로 악어. 악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약 10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길마다 악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수 있어요? 저 되게 빠르지 않아요? 빠르죠. 인간은 도망가는 게 제일 능력에 최적화돼. 웬만하면 안 만나야죠. 웬만하면 안 그래, 만나려고 만나지 해요. 말자. 네, 만나지 말자. 그냥. 만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악어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어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어울려? 자, 바로 악어 레슬러입니다. 아, 왜 하지 마. 이거 뭐예요? 머리 넣으시는 분. 머리 넣고 손 넣고. 아, 약간 서커스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쏘잖아. 태국에서 많이 하죠. 참고로 이 악어 레슬러들이 선보이는 쇼, 악어 레슬링은요. 1920년대부터 플로리다의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악어 공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악어 쇼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서 악어 레슬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악어들이 모여있는 공연장에 그 어떠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딸랑 막대기 하나 들고 뛰어듭니다. 먼저 악어를 물 밖으로 끌고 와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린다고요? 약 올려요. 더 화나게? 네, 그래야 입을 벌리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면 물길에 슬라이딩 쓱 들어가서 코앞에서 뽀뽀를 쪽 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해야 돼. 야, 진짜 저 사람 목숨이 몇 개야. 또 손을 넣었다 뺐다. 뭐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악어를 상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통제하는 아찔한 쇼를 선보이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저거는 아까 블라이더는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아, 뭐 블라이더도 뭐 만만치 않지만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이걸 보면 당신의 출근이 나쁘진 않을 거다. 적어도 생명이 위태롭진 않을 테니 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건 극한 직업인 게 2013년에 27살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머리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악어가 입을 닫는 사건이 발생. 열받은 거예요, 지금.
또 2016년에는요, 47살의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오른팔을 집어넣었다가 물렸는데 일명 데스롤이라고 합니다. 몸을 회전해서 살점을 뜯어낸다는 그 위협을 당할 뻔했지만요.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몸 돌려서 그러니까.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도네. 버티면 안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악어 레슬러들의 담력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좀 쉬고 복귀할 거예요. 라며 상남자처럼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 복귀해. 어우. 야, 뭐 앞에 나온 직업들도 위험했지만 이건 정말 목숨을 일부러 내놓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프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멋진 공연 선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네이크, 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뱀의 독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네이크 밀커입니다. 스네이크 밀커란 코브라나 방울뱀 등 맹독을 가진 뱀으로부터 독을 추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근데 뱀독을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뱀독을 활용한 치료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뱀독을 활용한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진짜. 또 극소량의 독만으로도 성인 10명은 사망시킨다는 뱀, 블랙맘바의 맹독은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치료 연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만 약 4개의 독 연구소가 있는데 스네이크 밀커는 극소수에 불과 극한 직업이자 희귀 직업인 셈이죠.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독을 추출한 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극한 직업 스네이크 밀커의 뱀독 추출법은요. 자, 우선 길다란 갈고리를 사용해 뱀의 머리 부분을 낚아챈 뒤에요. 자, 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고무막이 씌워진 유리병에 뱀의 입을 가져가면 마치 먹이를 물고 있을 때처럼 뱀의 입에서 강한 맹독이 방출됩니다. 저렇게 쏘는 거네. 자, 독이죠. 이때 스네이크 밀커는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뱀을 잘 컨트롤하는 게 관건. 아니 장갑이라도 좀 끼시지. 그러니까 저 이빨이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장갑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갑을 끼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맨손으로 독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 한 마리한테서 추출하는 독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무려 150마리 이상의 뱀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 일주일에 한 1000마리에 가까운 뱀을 다룬다는 스네이크 밀커 짐 해리슨 씨 인터뷰에 따르면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이빨에 수차례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손 봐. 와. 아니 그게 진짜 맹독이잖아요. 네.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목숨 건 극한 직업이죠. 연봉 예. 얼마입니까? 그래, 연봉. 이들의 연봉은 평균 3,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좀 박하다. 박하죠. 네. 생각보다 좀 작아서 놀랐네. 그렇죠. 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이들은요. 사람들은 독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50m 상공을 하는 슈퍼맨. 이번에 소개할 직업. 일단 이분들은요. 러시아워, 교통체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 헬기를 타고 출근하기 때문이죠. 꿀직업이네요. 빌딩 숲을 지나 광활한 숲까지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요. 어머머머. 건물 16층 수준, 높이 50m에 위치한 고압 전선. 이분들은요. 파워라인 테크니션 또는 라인맨이라 불리는 고압 전선 수리공입니다. 일단 이들이 작업에 나설 때 꼭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패러데이 슈트라 불리는 특수 제작 작업복입니다. 어머머머. 무려 50만 볼트가 흐르는 초고압선 위를 다닐 때 감전사를 막아주는 생명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와. 저거를 사실은 끊어놓고 작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선에 오른 뒤에 설치한 도르래를 끌며 고압선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어머. 자, 도르래 보이시죠? 어머머. 아니 전기가 위험한 걸 떠나서 저게 저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이
미국의 노동통계국 수치에 따르면요. 감전사와 추락사 등으로 매년 10만 명당 약 30에서 50여 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사망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아이고. 이 극한 직업 고압전선 수리공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평균 연봉이 6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7,600만 원. 근데 이 일은 주 5일제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언제든 현장에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늘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엔 존재감을 못 느끼는 분이지만 저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심코 써왔던 전기, 앞으로는 이 고마운 분들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얼음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한겨울 추위를 몰고 온다는 시베리아 북극,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는 벨라야 고라. 진짜 뭐야? 엘사 나오겠다, 엘사. 그런데 이 오지 마을을 향해 열흘간 낮이고 밤이고 달리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시베리안 트러커. 시베리아의 트럭 운전사란 뜻으로요. 음식, 생필품, 건설, 자재 등 사람들이 원하는 각종 화물을 시베리아 전역에 배달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도심과 떨어져 있는 가장 추운 지역으로 보급품을 나릅니다.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무려 1,055km 떨어진 오지마을 벨라야 고라까지 배달합니다. 그런데 운송기간이 보통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도로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인디기르카 강 위를 달려야 하는 얼음입니다. 네. 이때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부지기수. 차량이 꽁꽁 얼어붙은 강바닥 사이 부서진 틈에 낑겨서요. 어머. 저 어떡하냐? 밤새 얼음에서 차량을 빼는 작업을 한 끝에야 무사히 다시 운전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우.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 네. 너무 추운데 혼자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죠. 자,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시베리안 트러커들에게는 작은 낭만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렇게 오로라를 본다고 합니다. 제 일생 버킷리스트가 오로라 보는 건데. 야, 근데 야 그림 너무 이쁘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악어 고압전선 시베리안 트러커. 이거. 이게 낫지. 아, 그래요? 그 악어는 안 돼. 물고 돌리면 끝이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데스롤도 무서워졌어. 데스는 제일 무서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보람될 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여일 만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식자재를 받아든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도로 위 극한 직업, 로드킬 청소부. 고속도로 곳곳에서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죠. 로드킬. 2017년 한 해 미시간주의 칼훈에서 발생한 사슴 로드킬 사고만 무려 1,017건. 와, 한 도시에서만.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로드킬 사고가 많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런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로드킬 청소부. 자, 이들이 매일같이 처리하는 동물들의 종류만 사슴, 곰, 염소, 너구리, 토끼, 다람쥐, 도마뱀 등등 어마어마한데요. 신고 전화를 받으면 그 즉시 담당 구간으로 출동해 죽은 동물을 사체 처리소까지 운반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로드킬 청소부들은 아직도 죽은 사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겠죠. 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게 분명히 쳤는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특히나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시다가 오는 차에 이렇게 그렇죠. 네.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로드킬 청소부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평균 연봉 72,000달러,
약 8,100만 원 선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고액 연봉이라고 해도 미국 내에선 동물 애호가들도 힘든 직업이라며 기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2차 사고 위험, 뭐 이렇게 고된 일, 24시간 대기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주에 있는 제네럴 산토스는요. 바다의 다이아몬드, 참치의 수도로 불리는 필리핀 최대 참치 생산지인데요. 1등급의 신선한 참치를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치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치잡이 어부. 아니 참치잡이는 되게 큰 배 아니에요? 원양어선? 보통 그렇게 여기는 알려져 있죠. 좀 안전한 거 아닌가? 배에 있는데 뭐가 네. 위험합니까? 그 다른가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방식이 다릅니다. 필리핀 제네럴 산토스에서는요. 여전히 전통 낚시법을 고수하는 어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치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 어부들은요. 보통 보름 동안 배에서 먹고 쪽잠을 자며 참치와의 대사투를 벌이는데요. 소형 어선을 타고 7에서 8시간을 달려 바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거나 어선에 싣고 온 1인용 배 빠꾸라를 타고 좀 더 깊숙한 바다로 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낚싯줄로 큰 돌멩이에 미끼인 오징어를 단단히 묶은 뒤 수심 50m 속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끝없는 기다림. 자,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 무작정 참치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다 갑작스러운 파도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가는 낚싯줄 하나로 무려 50kg에 육박하는 참치를 끌어올리다 보면 배가 훌러덩 뒤집히는 것도 다반사. 뭐야,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에겐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인 거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필리핀 참치잡이 어부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극한에도 절대 바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제네럴 산토스의 한 참치잡이 어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비록 오늘은 얻지 못했지만 노력한다면 내일은 얻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이죠. 진짜 멋있는 말이다. 생계를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용기와 희망이 존경스럽네요. 저런 마음이. 자, 다음 특종입니다. 우리나라의 극한 직업입니다. 부산 사구 감천항. 참치를 가득 실은 대형 어선이 부두에 도착하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선에서 참치를 내리는 참치 하역사인데요. 참치 어선이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영하 60도의 냉동 창고, 어창. 아우, 영하 60도? 와, 우리 겨울에 한 영하 10도만 돼도 되게 춥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 저게 이제 저분들의 일터입니다. 아유, 내복 한 3개 입고 들어가야 되나? 내복 정도로 되겠어요. 자, 수산물의 생명은 선도. 선도는 마시자 곧바로 생선 값과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갓 잡아 올린 참치는 어선 내 어창에서 급냉되는데요. 이때 참치 하역사들은 영하 60도, 추운 냉기가 앞을 가리는 어창에 들어가 붉은 밧줄로 냉동 참치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옷도 그렇게 많이 따뜻해 보이진 않는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정말 극한 직업이다, 진짜.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무리 옷을 껴입는다고 해도 저 살인적 냉기는 옷, 아니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게다가 이들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냉동 참치의 무게. 무려 40에서 50kg인데요. 아우,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게 크레인으로 참치를 꺼낼 때나 냉동 차량에 실을 때 이 바위 덩어리 참치가 발 위에 떨어질 위험까지. 아우. 자, 그래서 참치 하역사들에게는요, 1톤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안전화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합니다. 극한 직업 중에서도 최고의 극한 직업으로 꼽힌다는 참치 하역사. 하지만 이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1분도 견디기 힘든 이곳에서 참치 하역사들은 1시간을 일하고 5분 잠깐 숨 돌린 뒤 또다시 어창에서 작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바다의 다이아몬드 참치. 그러나 참치보다 더 빛나는 건 이들의 땀과 노력 아닐까요?